산업재해로 돌아가신 피해자 유족분들의 단식 투쟁과 시민사회 전국적인 투쟁, 그리고 민주노총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이름으로 제정된 법,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정된 이 법을 통해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되던 시기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 법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류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그리고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법 적용을 외쳐왔지만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적용 확대 시행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생명안전 후퇴의 흐름이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계약, 화물안전 운임제 폐지, 마트 의무 휴업일 계약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약속하며 계약 시도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에 밀려 추진 시기를 늦춰오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당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여당은 50인,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장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1월과 12월 국회에서 총선을 앞둔 표심 달래기용 정치적 거래에 나선 것입니다. 중소사업장의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유에 우리는 단호하게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말해야 합니다. 먼저 중소사업장의 적용 연기, 무엇이 문제일까요? 매년 2,400명의 산재 사망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80%를 차지합니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2,045명이 사망했고 이를 업무상 사고 사망으로 좁혀도 7,138명입니다. 적용 연기를 한다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으로 경영계가 하는 주장을 통해서 적용 연기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처벌이니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 목숨에 따른 처벌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안전에 대한 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사상사고에 대한 처벌에 차등을 두는 법은 국내와 국외를 모두 살펴봐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가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장합니다.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벌 기준이 높아지는 흐름이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실형은 단 2%에 불과하고 평균 벌금은 420만 원에서 겨우 500만 원으로 올랐을 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세 번째,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장합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공정이나 위험 요소도 단일하고 기업 조직체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체계 구축만이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안전법령 준수의 의무, 그리고 안전교육 등을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연기를 말하는 것은 이 예방체계 전체를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는 80% 사업장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적용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6월 조사 발표에서는 약 60%가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들여다보니 8월 조사는 제조업이 93%였고 응답자도 대표이사가 41%, 임원이 23%였습니다. 적용 연기를 주장하기 위한 답정너 실태조사인 것입니다. 적용 연기는 법 적용을 준비해온 중소기업에게 법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기업에게 2년 더 버티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적용 대상 기업에게는 수사와 기소를 지원하며 이미 법 전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확대 적용까지 연기되면 법의 무용론 주장에 힘이 실리고 법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실제 여론은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7명의 청년 노동자가 실명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의 메탄올 사용 금지 감독을 속이고
메탄올을 사용한 사업장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시정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법 적용이 연기된다면 중대재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는 투쟁과 중대재해처벌법 계약 저지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왔습니다. 동지들,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약에 맞서 계약 저지 10만 서명 운동으로 법을 지켜냅시다.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이름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계약 저지에 10만 명이 다시 힘을 모아 전 사회적 운동으로 모아냅시다. 정부와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치적 거래로 법안 심의를 시작한다면 집중 상경투쟁과 농성투쟁을 전개합시다. 11월과 12월 민주노총의 집중투쟁으로 계약 저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